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5강 시간으로서 45번부터 55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5번.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확인 설명 그러면 기본 일터, 수령 일터조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 1번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자, 이건 확인 설명사항 맞고요. 좀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2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자, 수령 일터조 벽 맞고요. 3.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역시 설명해야 됩니다.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로 맞고요. 5.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자, 조세는 물론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종류 및 세율. 근데 여기서는 권리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전이라는 함정이 있었죠. 그래서 45번은 다 오버 하나만 X니까 아닌 거 거는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다. 예, 처분은 맞는데 과태료는 아니죠. 이거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자, 그래서 이것은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7번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 자, 이것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주체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에 대한 그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가격의 검증 등에 나와 있는데 그 제1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7번의 답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8번 종별에 따른 보증 설정 금액이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설정 맞습니다. 2.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설정 맞고요.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 설정 맞습니다.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 설정 맞고요. 5. 지역 농업협동조합 5천만 원 이상 설정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계약금 등의 예치시 명의로 할 수 없는 자. 자, 할 수 있는 자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계약금 등 예치 명의로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보험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리고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계약금 등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이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예치명의 할 수 있습니다.
2번 금융기관 역시 예치명의 할 수 있고요. 3. 보험회사 예치명의 할 수 있습니다. 4. 공제사업자도 예치명의 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 공탁기관은 업무 보증 설정할 때 그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곳이지 계약금 등에 예치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4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0번 중개 보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약정이 없어도 인정이 되므로 이것은 X. 2.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중개행위는 무효이다. 무효 아닙니다.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다만 그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은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과 수수, 그 중개보수 초과하면 금지행위 위반이 돼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2도 X. 3.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중개보수가 청구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뚜렷이 조건을 주어야 된다. 거래 행위가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잘못이 없는데 중개 의뢰인 간의 그 거래 행위가 그들의 잘못으로 이미 체결된 것이 그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때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X. 4번 주택중개의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 맞습니다. 5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 자, 이게 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를 0.9%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걸 고르니까 5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금지행위의 매무수고 관직상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1. 자신의 친척들의 토지를 중개 의뢰인들에게 직접 매매하는 행위. 자, 이거는 매매, 직접 매매죠. 이거는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또는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죠. 자, 이건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의 부탁으로 국민주택 청약증서의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 이거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에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관직상투에 관에 해당이 되죠. 역시 금지 행위입니다. 세 번째, 3번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 대책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2번하고 똑같죠. 이것도 금지 행위인데 관련 증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중개 의뢰인의 주택이 시세보다 저가로 나와서 차익을 노리고 직접 매매하는 행위. 관직상투의 직이죠. 직지. 그러니까 이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2번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예, 실무교육 대상자 맞습니다. 2.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역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 예,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 역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 폐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서 하는 경우에 그때 실무교육 대상자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X.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구하니까 5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통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10일 이내에 보증 설정을 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 10일 이내가 틀려졌죠?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등록 통지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자, 그래서 이것은 X. 3번. 등록관청은 등록중 교부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중 교부는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4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 교부 전에는 원칙적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했어요. 거리가 먼 것이니까 5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맞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것 맞고요. 3.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 맞습니다.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맞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할 것. 이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 그냥 확인 사항입니다.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후에 등록증 교부할 때 확인한 사항이지 등록 기준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않는 걸 고르니까 5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맞습니다. 2번.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맞고요. 3번. 중개업과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맞습니다. 4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한 임원 또는 사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일 것. 과반수가 아니라 이것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되기 때문에 X. 5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않는 걸 고르니까 5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5강 시간이었고 45번부터 5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